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 완료자로 드러났습니다. 접종률이 높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예고된 만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방역 체계 전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사 2명을 시작으로 이틀 사이 종사자 16명과 환자 25명 등 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58%인 24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접종률과 관계없이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돌파 감염이 좀 발생하였고 또 종사자들과 환자의 반복적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시 기준 대구는 요양병원 포함해 확진자 61명이 나왔습니다. 0시 이후에도 39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경북은 칠곡 7명, 상주와 경산 각각 3명 등 20명이 추가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는 일상 회복 정부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0세 미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게 적용하는 재택치료 전담반을 신설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시스템과 스마트 상가, 스마트 슈퍼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스마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역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겁니다.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과 자발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접종 완료자를 확인하기 쉬운 증명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 회복을 위한 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계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북 문경을 찾은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관광 수입도 덩달아 급증했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시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 비결, 이호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말 단풍이 물든 문경세제. 관광객들은 울긋불긋한 단풍과 빼어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코로나19를 피해 모처럼 여유를 즐겼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만 있다가 바깥에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네요. 가을 단풍도 좋고. 지난 주말에만 6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문경세제를 찾았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문경세제 관광객은 16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5만 명보다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과 사격장, 철로자전거, 에코랄라 등을 찾은 관광객도 41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관광 수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문경세제 관광 수입은 10억 원, 단산 모노레일 등 문경관광공단 48억 원, 에코랄라 12억 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액도 늘었습니다. 문경세제 직판장 수입은 지금까지 26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 2019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문경의 빼어난 자연 환경과 더불어 단산 모노레일, 생태미로공원, 영상 테마파크 에코랄라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에 지친 도시민들이 새로운 시설과 비대면 관광지에 눈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관광자원 확충과 안전한 관광시설 운영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관광 수입도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을 달성하면서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관광 욕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관광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문경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출신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5.18 군사 쿠데타와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오명을 남겼던 노 전 대통령. 지역민들은 재임 기간 굵직한 성과도 많았다며 그의 별세 소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 신용동 용진마을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 노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 많잖아요. 근데 순수 대구 지역에서 출신은 이분 한자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참 안타깝고 또 사실은 이분이 숨겨져 있지만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같은 동양이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한 마을에 계셨던 분이라 가지고 집에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노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이 마을의 과거 행정지명은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면석이었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북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 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직후 6.29 선언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1988년 직선제를 통해 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북방 외교에 공을 들여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와 대외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 고향에 대한 관심은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입니다. 대구 춘천 간 중앙고속도로 건설, 대구 지하철 1호선 기공, 대구국제공항 건설 추진, 대구 보훈병원 건립, 팔공산 순환도로 건설 정도만이 대구에 남긴 치적으로 거론됩니다. 계속 순탄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1993년 퇴임 후 치욕의 길로 접어듭니다. 5.18 군사 쿠데타와 재임 기간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9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이후 건강이 나빠져 대외 행보를 자제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향년 89세의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부산문화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획뉴스 위기의 지역대학 두 번째 순서입니다. 꼽히는 순서대로, 다시 말해 수도권에서 먼 도시부터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 괴담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는 신승찬 씨. 졸업을 앞두고 또 다른 복수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올수록 지역대학 꼬리표가 걱정입니다. 지방과 더불어서 이제 학교 그 타이틀 때문에 그런 저희의 노력이 조금 저평가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도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거점 국립대 재학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취업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조차 대부분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지원할 수조차 없다는 게 조금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교육과 취업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먼 대학부터 망한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 괴담. 과연 그런지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토대로 시계열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연도별 위기대학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 먼 쪽부터 위기를 맞기보다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자체 상황과 소재 도시 규모, 인구수,
대학 밀집도,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경향성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벚꽃 엔딩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요인들이 이런 지역 대학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의 징후는 선명해집니다. 10년 뒤 위기 대학 비율은 서울 47.2%, 광역시 51.7%, 대형 일반시 50%인데 군 단위 소재 대학은 61.5%로 폐교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도권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대학부터 벚꽃 엔딩을 맞이하겠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보다 심각하고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한식에 주로 쓰이는 콩나물과 숙주, 우리 아이들 급식의 단골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교 급식의 필수 식자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 없는 국내산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값싼 외국산 콩나물과 숙주를 국내산 친환경으로 속여서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유치원생이 식탁에까지 올랐는데요. 이 내용은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성주의 한 콩나물 공장, 창고에 콩나물 콩과 녹두가 쌓여 있습니다. 원산지를 살펴보니 캐나다와 미국, 중국 모두 외국산입니다. 녹두도 이게 중국산이죠. 그런데 다른 창고에는 원재료가 국산이라고 적힌 포장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과 국산 콩을 7대3의 비율로 섞어 콩나물과 숙주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는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생산된 콩나물과 숙주는 대구와 경북,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50여 곳에 급식용으로 공급됐습니다. 공급된 물량은 171톤, 시가로는 3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콩의 거래 내역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내산 원료 구매 내역만 보관하고 있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외국산 콩은 국산의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대신 유전자를 변형한 GMO 성분이 많고 유통과 보관 기간이 길어서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 식자재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국산 콩으로만 키운 콩나물, 이쪽이 외국산 콩과 혼합해서 키운 콩나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대 업주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경산과 청도 업체 2곳을 추가로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중고물품 거래 앱을 통해서 금을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리포트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금을 팔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로 몰려 계좌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이 사기로 빼돌린 돈을 금으로 세탁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신종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 교동 귀금속 거리에 있는 한 금은방. 지난 15일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순금 골드바 10돈짜리 3개를 확인하고는 금은방 주인 계좌로 855만 원을 송금합니다. 이날 금을 판 가게 직원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A씨가 속한 금은방 주인의 계좌와 카드 등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이 통장이고 모두 못 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좀 황당하죠. 정상적인 거래와 이 사람이 손님으로 오셨는 분인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금을 팔고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금은방 주인의 계좌는 사기 계좌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금을 사들이며 돈을 세탁한 셈입니다.
이틀 전 대구 달서구의 다른 금은방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순금 20돈,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켓 어플에서 그 채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거래를 했어요. 번호는 딱히 안 알려줬어요. 피해를 본 금은방은 아직 계좌가 막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되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마냥 뭐 기다리라는 그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기거나 거래를 서두를 때에는 의심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금은방 측은 경찰과 은행이 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이 계좌 정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대응은 아직 미흡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북 칠곡군 외관시장 입구 도로에서 79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서 장사하던 노점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노점 상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동승자, 보행자 4명 등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은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성서 열병합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발표했다며 계획을 백지화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실련은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증설하더라도 열 용량이 시간당 420기가칼로리에서 427로 늘어 별 차이가 없다고 언론에 배포했지만 공청회에서는 503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하는 등 시민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허가 취소와 관련자 문책, 대시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정위가 한수원 지진관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는 세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을 적발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이 실시한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입찰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며 원전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부정 입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미래인재 도시 대구 비전 선포식을 하고 미래사회를 이끄는 핵심 인재 3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심화와 인구 유출로 지역 위기는 커지고 있다며 인적 혁신 역량 강화, 지역 경제 역량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